네, 오늘 7월 6일 월요일, 7월 둘째 주 녹화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장도 우리나라 장인데 나스닥 선물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무엇보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무려 상해지수가 5%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사실 그동안 중국 주식이 그래도 우리나라 대비로 봤을 때 조금 많이 눌리는 모습이 눌렸다기보다는 좀 많이 못 갔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2% 오를 때 중국 주식은 뭐 0.3%가 오른다든지 0.5%가 오른다든지 그런 조금 더딘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 한번 시원하게 그동안 못 올랐던 거에 대해서 종합지가 지수로 봤을 때는 상해 지수가 조금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상해 종합 차트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요. 이렇게 멀리서 봐도 우리나라가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코로나로 떨어지면서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굉장히 비운의 종합지가 지수인 게 중국이 사실 먼저 코로나를 먼저 맞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급락이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먼저 코로나 걸리면서 엄청나게 떨어졌고 중국이 조금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이제 중국 내에서 추가 부양책들이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이제 코로나가 글로벌로 퍼지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운이 나빴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멀리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요때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쯤에서 쌍바닥을 형성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죠. 이렇게 쌍바닥 찍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한 뭐 요 정도 올라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이렇게 올라왔어요. 거의 완벽한 V자 반등을 보여줬는데 중국 상해 종합 주가 지수로 봤을 때는 중국이 그동안 굉장히 더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코스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해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눌리지 않고 옆으로, 그러니까 물론 각도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지만 이렇게 쭉 가면서 밑으로 밀리지 않고 가줬다는 거는 이미 여기서 이 급락돼 있었던 매물들 플러스 그동안에 이 바닥권에 있었던 악성 매물을 저는 정확히 다 소화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간도 보면은 3월 말부터 최근에 상승을 시작한 게 6월 달이니까 거의 3개월 동안, 이 3개월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한 분기를 다 쏟아 부어서 저는 정확하게 요 부분에 대해서 물량 소화가 아주 예쁘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간을 견디시기에는 굉장히 괴로우셨을 거예요. 만약에 종합주가 지수로 펀드를 드셨다든지 아니면 상해 종합주가 지수로 무언가를 이렇게 좀 뭐 레버리지라든지 뭐 ETF 이런 걸 하신 분들이라면 타국가 대비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이었으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물량 소화가 끝난 다음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주식은.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에 중국 주식 소개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아마 그때가 요때쯤일 거예요. 요때쯤이면 개별주들 몇 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영상을 찍으면서 봤는데 3천을 뚫어내더니 이제 3천을 한번 뚫어내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침이 없죠. 왜냐하면 3천 이하에 있는 악성 매물들은 그게 꼭 악성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매물 소화가 다 끝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해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시면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요 전고점이 2018년도 1월입니다. 1월인데 요 전고점이 대략 3,500 부근인데 오늘 이렇게 5.7%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3,300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해는 제가 뭐 여기까지 전고점까지 갈 것 같습니다라는 말은 솔직히 못 드리겠지만 전고점 대비 한 4,000포인트까지는 4,000에서 4,250 사이 정도는 무난하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다시 우리나라 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뭐 상해도 많이 올랐지만 우리나라도 코스피가 1.65%, 코스닥이 1.03% 올랐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업종 지수 보시면 알겠지만 업종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꾸준히 올라왔어요. 꾸준히 올라온 거 대비 했을 때 오늘 정도면 혹시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뭐
정말 조금이죠. 98억이니까 정말 조금이지만 어쨌든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나왔다는 점은 여전히 좋게 보이고요. 거래소 코스닥은 현물은 좀 매도가 나왔어요. 다만 기간이 코스피에서 무려 6,238억이라는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지난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가 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아주 꽉 찬 양봉으로 끝났어요. 고가로 끝났죠. 장중 고가가 종가로 끝나면서 55,000원에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도 독보적인 금액으로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가 삼성계열의 2차 전지 벤더인 삼성 SDI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뉴스도 보셨겠고 또 TV 뉴스도 보셨겠고 기사도 보셨을 테지만 에코프로비엠의 지금 정확한 2분기 실적 계속 뭐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정확히 에코프로비엠이 얼마가 나올 겁니다라고 섣불리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어디까지 돈을 벌었을까? 이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가 테슬라로 하여금 어디까지 수주를 받았고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지 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보시게 되면은 개인분들 다 팔았죠. 이 개인분들이 다 판 거를 기관, 외국인, 연기금이 다 쓸어갔어요. 그러면 이 주가가 지금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비싸 보일 수도 있으실 거예요. 세상에 코로나 때 55,000원이었던 주식이 코로나 끝났다고 쳐도 72,000원이었고 코로나가 좀 마무리되면서 주가 상승하면서 이미 12만 원대, 뭐 11만 원 후반대까지 왔는데 여기서 한 박스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적이 만약에 받쳐준다면 지금의 이 2조 6천억이라는 이 시총이 이 에코프로비엠이 퍼포밍하는 거에 있어서 저렴하다면 저는 주가는 감히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비싸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큰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 잠깐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삼성 SDI도 보시게 되면 한 박스 올려놓고 주가 한 박스 업그레이드 시켜놨죠. 이 정도면 사실 두 박스 정도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거예요. 두 박스 정도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옆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보이시죠? 근데 이 박스를 만약에 또 뚫어낸다. 그럼 삼성 SDI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00% 뚫어냅니다. 기간이 조금 약하긴 한데 외국인이 꾸준히 사 모으고 있는 모습, 연기금도 그냥 뭐 가격 상관없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대형주 단에서도 2차 전지, 중형주 단에서도 2차 전지, 소형주 단에서도 2차 전지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계셔야 되고 아직까지도 정말 아직까지도 2차 전지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도 뭐 포트 전체 비중의 10%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뭐 5%, 10%라도 반드시 2차 전지 섹터는 반드시 꼭 넣어야 되는 섹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NC소프트 계속 뭐 중간중간에 제가 대형주 브리핑 해드릴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요거 110만 원, 뭐 105만 원, 110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한 퍼포밍을 보여주고 있고 그 퍼포밍 뒤에는 이렇게 안정적인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NC소프트가 이것도 뭐 끝인 것 같아요. 뭐 NC소프트 너무 비쌉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주식이 비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너무 실적 대비 과평가되는 것에 대한 그런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수급이 떠날 때가 가장 비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로 이 주식이 이제 그만 가야겠다. 혹은 이 주식은 충분히 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NC소프트도 에코프로비엠도 에코프로비엠 오히려 NC소프트랑 비교가 안 되죠. 요거는 성장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TV 또 사실 아프리카 TV는 언택트 치고 그렇게 오른 것도 없어요.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좀 옆으로 이렇게 한 박스 요거는 이제 한 박스로 올려놓고 뭐 이렇게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려가지도 않으면서 61선 부근에서 계속 물량 소화가 끝나고 한번 올렸다가 또 내려왔어요. 그러다 오늘 이제 장대 한봉 한번 나온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연기금의 수급도 좋지만 뭐 투신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들어오는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언택트에서 사실 3대장은 아니에요. 뭐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그런 3대장은 아니지만 코로나 이후로 아프리카 TV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아질 거고 컨텐츠 소비가 많아졌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아프리카 TV 같은 이런 컨텐츠 관련 기업들은 꾸준히 살펴보셔야 된다. 그리고 살펴봐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실적이 뭐 2차 전지 벤더처럼 뭐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올라가진 않을 거지만 꾸준하게 상승된다는 부분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퍼포밍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가야 할 자리에서 아직 가지 못했다라는 건 아직도 저평가됐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최태원 회장과 삼성 정의선, 현대죠. 현대차 그룹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무래도 2차 전지 벤더에서 조금 2차 전지 부분은 SKC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오늘 주목이 될 수밖에 없었죠. SK그룹에서 동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SKC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역시 수급 보시면 외국인 기관 연기금까지 좀 오늘도 좀 안타까운 게 늘 좋은 주식은 항상 개인분들이 매도하시고 외국인 기관 연기금은 늘 많이 사는 흐름이 나와서 그 부분이 조금 늘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제가 무언가 지금 주식을 사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올라있는 주식에 돈을 더 더해야 되나? 아니면 그래도 비교적 덜 오른 주식 2등주, 3등주를 찾아서 돈을 더 투입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있는데, 아직도 제가 시장을 살펴보니까 오늘 제가 매수 들어간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 아직도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순이익이 좋아질 종목인데, 아직도 주가 플레이가 안 된 종목들이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제는 많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지만, 아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뉴스만 몇 개 챙겨보시고, 그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레포트 자료라든지 아니면 주가 관련 각각의 기업 관련 뉴스만 살펴보시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좀 어렵지 않게 한두 종목이라도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돈을 풀었어요. 돈을 풀었다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주가는 좀 과하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1시간, 2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봐도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지금 여기서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너무 지금 깊이가 얕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마디로 그냥 정리만 하자면 전 세계가 돈을 풀었으니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금값이 오르고, 금값이 오른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근본이 화폐를 쓰다 보니까, 금이 기준이 되는 화폐를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얽히고 설키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원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주식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부동산을 갖고 계시다면 전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무언가 물건으로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은 더 유리한 시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려우시다면,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어려우시고 종목을 어, 찾아내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저는 역시 이 자리에서도 아직 삼성전자는 사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쥐고 계시는 것보다 예수금을 뭐 현금 포트를 늘린다든지 예수금을 쌓아두고 계시는 것보다는 주식을 갖고 계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마지막 멘트를 드리고요.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